올해 초 출범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크고 작은 문제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더니 예산 낭비 논란과 독립성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빚이 1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려줄 돈이 부족하자 빚을 내 각종 교육 사업을 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이자 상환에만 수백억씩을 써야 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전북체육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스포츠클럽은 정부 요청으로 이름을 바꿔 회원이 급감했고 체육 관련 예산이 삭감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교육청의 빚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려줄 돈이 부족하자 빚을 내서 교육 사업을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자 상환 등으로 수백억 원씩을 써야 해 열악한 교육 재정 속에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올해 전북교육청의 부채 규모는 9,800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체가 6,200억, BTL 즉 민간 투자 사업이 3,600억 원입니다. 2013년 257억 원이었던 전북교육청의 빚은 불과 4년 만에 24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한 해 평균 1,700억씩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전북교육청의 빚은 1년 뒤에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급격한 부채 증가는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이 줄면서 정부가 빚을 내 예산을 운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해 학교 신설과 교육 환경 개선비, 교원 명퇴금 등을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급증하는 부채 때문에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360억 원을 이자와 BTL 상환 등에 써야 하고 해마다 그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직성 경비를 뺀 가용 재원에서 이자까지 지급하고 나면 정작 학생들을 위해 쓸 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빚이 많다 보니까 교육 환경 개선이랄지 학교 신설 그리고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2년 전 기본 운영비를 쓸 돈이 없어 정기예금을 해약할 정도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용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여파를 놓고 전북체육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요청으로 K스포츠클럽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회원수가 급감하자 스포츠클럽들은 이름을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또 체육 관련 예산이 삭감되진 않을까 곳곳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K스포츠클럽은 3년 전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생활체육 거점을 위해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문체부의 요청으로 전국 30곳의 스포츠클럽들이 대부분 이름을 K스포츠클럽으로 바꿨습니다. 전북에는 전주와 군산 등 모두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최순실 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이 독점하려던 시도가 드러나면서 애꿎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만 해도 1,000명이던 회원이 최근 650명까지 크게 줄자 스포츠클럽들은 다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K스포츠 재단하고 연관은 없는데 이름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전국에 있는 사무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K스포츠를 빼는 방향으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삭감되기 시작하면서 태권도 관련 사업 예산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습니다. 자칫 무주 태권도원 운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재부나 이쪽으로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그거 얘기 나와버리면 얘기해서 안 세워지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갖다 묶고가 모르겠다는 게요 지금. 스포츠 토토 수익금으로 문체부가 지원에 열리는 각종 대회들 역시 문제입니다. 갈수록 최순실 예산이 드러나면 예산 삭감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면서
전북 체육계의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의 문화산업 장악 시도로 적잖은 문화산업이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초 출범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도 크고 작은 문제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홍역을 치르더니 다시 비슷한 용역을 발주해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됐고 공무원이 많아 독립성 침해가 우려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전라북도가 280억 원의 기금으로 출범시킨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입니다. 이 문화관광재단은 4월 출범 이전부터 수의계약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전북문화콘텐츠 100이라는 시급하지도 않은 학술 용역이었는데 3천만 원이 넘는 이 학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비슷한 용역을 또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로 발주된 4천만 원짜리 학술 용역은 전라북도 문화자원 이야기로 지난 2월에 발주한 용역과 내용이 엇비슷합니다. 과거 지시서상 보면은 내용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비슷한 것을 왜 내셨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출범 7개월을 넘었지만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3명 가운데 4명이 공무원이라 문화관광의 전문성과 독립성에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독립성은 물론이고 전문성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많은 사람들 의견이에요. 보다 더 확실한 전문성, 독립성을 얻으려고 전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저희 스스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올해 전라북도로부터 받은 보조 사업비만 159억 원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이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소홀하고 전라북도의 보조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인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이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총 예산이 420억 원인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선정된 마을마다 30억 원을 지원해 이 예산의 집행을 놓고 농민들의 갈등이 우려되는 데다 이 사업으로 농촌의 펜션만 늘어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촌관광 거점마을의 추진체인 농촌관광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1년 만에 교체되고 차량 구입에 8,500만 원을 쓰는 등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버스 재정 지원금 가운데 도비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5억 4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은 지난해부터 버스 재정 지원이 보통 교부세로 바뀜에 따라 전라북도가 50%의 도비를 분담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해 5억여 원이 삭감됐고 올해도 분담금을 미납해 추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원도는 제때 도비 분담금을 완납해 정부로부터 12억 원의 지원금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라북도 행정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1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는 최순실 사태에 민심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 민심을 확인한 전북 정치권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여론을 의식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송 지사는 나라의 법치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가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전주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곳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자유발언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있으나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고 뭔가 질서 있게 국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퇴진이 답이다. 전북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전북 시국회의가 출범한 것은 지난달 말입니다. 또한 박원순, 윤장현, 이낙연, 안희정 등 다른 시도지사는 일찌감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북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다 성남 민심을 보고 뒤늦게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퇴진 대열에 정치권도 가세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 시국회의는 긴급 성명을 내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용수회담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 시국회의는 100만 명이 참가한 촛불 시위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파괴와 국정농단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제야 민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나서는 것에 분노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시국회의는 민주당이 민의를 배반하고 박근혜 정권을 살리는 조치를 한다면 시민들의 분노는 정권만이 아니라 기성 야당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7일에 치러지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교육청이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예비 소집일에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응시원서 접수 때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교시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능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전염성이 강한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전주 시내 고등학교와 중학교 등 7개 학교에서 110명이 A형 독감 확진 판정을 7명이 의심 환자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별로 소독을 실시하고 독감 확진 판정이 난 수험생 2명은 별도의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입니다. 아스팔트 도로와 택지 개발 등으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양이 줄고 침수 피해와 지하수 고갈 등을 불러옵니다. 전주시가 빗물이 땅속에 스며드는 면적을 늘려 빗물 순환을 되살리는 도시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6차선 도로 옆 인도 한켠에 화단이 있고 그 아래에는 빗물이 흘러들 수 있는 배수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공원에는 1m 깊이의 큰 자갈을 깔아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공원 바닥은 수십 개의 구멍이 있는 블럭들이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땅속에 스며드는 빗물량을 30%까지 늘리기 위해 전주 서곡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된 시설들입니다. 서곡지구는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는 면적 비율, 즉 불투수율이 79%에 이릅니다. 빗물 투수율을 높이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와 지하수 고갈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천의 건천화 및 홍수 예방, 그리고 물 순환 구조가 회복됨에 따라 도심 열섬 현상 등 다양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빗물 투수율을 높이는 시설물 설치 등 이른바 저영향 개발 기법을 도시개발에 도입합니다. 도로와 공원, 공영 주차장과 공공청사 등 모든 공공시설물이 의무 대상입니다. 지금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만 의무화돼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랄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법적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비법정 대상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LID 기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등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 단계에서 옥상 정원과 빗물통 등의 설치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다음 달 군산 고군산군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놓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주민들이 2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고통이 크다며 새만금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군산시에 보냈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군산항 1, 2부도가 지금처럼 소형 선박과 분진 화물을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 1, 2부도를 해경과 소형 영무선 취급부도로 바꾸려는 계획에 대해 군산 항만업계는 물론 전라북도가 반대하자
1, 2부대의 기능을 전환하는 대신 내년에 용역을 통해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항만업계는 1, 2부대의 기능을 전환하면 다른 부두까지 영향을 받아 안전사고와 분진 민원이 늘고 물류 비용이 증가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해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내일 오후 천문현상으로 군산의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40-50cm가량 높은 7m 42cm에 이르고 강풍이 불면서 침수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해수면 높이가 7m 46cm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양조사원은 해안가에 정박한 선박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4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도민의 2.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1,3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8,500여 명, 한국계 중국인이 6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제2호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된 완주군이 어린이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방정부와 의회의 기능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행사에서 어린이 의원들은 박성일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 어린이 놀이터와 학교폭력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고 정책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완주군은 어린이 의회를 통해 어린이들의 참여 정책을 발굴하고 반영해서 아동 권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권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상으로만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37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일 익산시 하묘를 판 도로에서 58살 김모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내세운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군산이 21.8도, 전주는 19.2도까지 올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밤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